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땅꺼짐 사고에 대한 연속 기획 보도. 이번 시간에는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의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부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찾아보는 기획 보도 시간.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대안을 들어봤습니다. 부산시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입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 지 한 달여 만에 138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시작되면 가덕도 마을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됩니다. 가덕도의 역사와 주민들의 기억을 기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땅꺼짐 사고에 대한 기획 보도입니다. 땅꺼짐 사고 현황에 이어 이번 시간 사고 원인을 짚어봅니다. 이런 사고 미리 막을 수 없었을까요?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흔히 말하는 싱크홀, 땅꺼짐 사고 원인은 제각각입니다. 아스팔트 도로 표면이 깨지거나 내려앉아서 생기는 포토홀과 달리 땅꺼짐 사고는 도로 지반의 문제로 땅이 꺼지는 현상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총 58건입니다. 이 중 31건이 상하수도관 노후가 원인이었습니다. 노후관에서 새어 나온 물이 주변 토사를 쓸고 지나가면서 빈 공간이 만들어졌고 지표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땅이 주저앉았습니다. 다음으로 지하 구조물 주위 등을 판 부분에 대메우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땅꺼짐 사고도 8건 등 인재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속에 전자파를 쏴 반사되는 전파를 영상으로 해석해 땅꺼짐 예방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GPR 탐사 차량은 부산에 단 한 대뿐입니다. 한 대 차량으로 땅꺼짐과 지하 관로 등 위치와 규모를 파악해 사고를 예방하기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선제적으로 합의해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GPR 탐사를 통한 조사가 되거든요. 사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구나 부산시의회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한 대 장비로는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이 차량으로는 지하의 동공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 깊이가 최대 1.5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장비로는 사실은 5m 이상 되는 그런 곳에 동공이 생긴다는 걸 발견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그걸 극복하려면은 3D GPR 탐사 장비를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땅꺼짐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는 물론 전담팀 구성이 절실합니다. 이 지하공사 사전에 부산시와 또 부산시 또 관계 기관들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 TF팀 기구를 빨리 만들어서 그 조속하게 운영해야 되고,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안전이니까 안전에 대한 대책도 시 차원에서 보수롭게 마련해야 된다. 큰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선 땜질식 처방보다 이제라도 명확한 원인 분석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다음은 부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찾아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해법을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837개소입니다. 이 중 초등학교는 306곳으로 학교 수보다 한 곳 많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은 375개가 있는데 보호구역은 368곳으로 적습니다. 보호구역 안 차량 속도도 들쑥날쑥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모든 이면도로는 차량 제한 속도가 30km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보호구역 중 95개소는 50km 이하이고 60km 이하인 곳도 6개소나 됩니다. 5030이라 하면 좀 불편해하실 분들도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20km인데도 170군데나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10km 이하인 지역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런 걸 하자는 건 아닌데
그만큼 이제 시민 의식이 좀 더 발휘될 필요가 있다.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의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 권한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교육당국이나 경찰, 운전자 등 시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교차로의 횡단보도 조정이나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그리고 신호등이나 방지턱 설치 등은 개선 대비 효과가 크다고 말합니다. 또 도로 위 미끄럼 방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 위험도 크다며 기존 안전시설의 사후 관리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보통 일괄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300m 또는 500m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아이들의 학구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실제 어린이 보호구역이 보다 이제 학구도가 더 넓은 지역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좀 일반적으로 좀 블록 단위로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관리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30일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 제로 부산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시의회와 함께 토론회를 여는 등 사고 예방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입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 지 한 달여 만에 138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시는 부산 시민의 열망이 간절하다는 것을 국회에 전달하는 한편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도시의 기반을 넓혀 부산을 사람과 기업, 부자가 몰려드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기울인다.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등 노사민정 관계자 350여 명이 모여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입법화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부산시는 특별법의 올해 안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부터 진행된 특별법 촉구 100만 서명운동은 한 달여 만인 9월 말 기준 목표치를 초과한 138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로 조명될 밝은 미래를 위해 지역본부 또한 한 바가지의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부산을 국제 허브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작은 일에도 의미를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립니다. 특별법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을 글로벌 혁신 도시, 남부권 거점 도시로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부산 전역을 규제 혁신과 특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국제적 수준의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산이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사람, 기업, 돈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또 그런 자원들이 몰릴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법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입법입니다. 단순히 법안 하나가 아니라 우리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제치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대한민국을 어떤 면에서는 살리는 그런 중요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시는 서명운동 결과를 토대로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 위원 면담을 추진하고 권역별 토론회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가덕신공항 조성공사가 수개월 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 보상이 올 연말부터 진행되면 가덕도 마을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게 되는데요. 주민들이 살아온 흔적, 가덕도가 품고 있는 역사들까지 사라지게 돼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수천 개 공장이 들어선 녹산공단과 신호산단,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과 경마공원, 모두 강서구 녹산동에 들어선 시설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곳에 있던 19개 마을이 사라졌고 9천 명이 넘는 주민은 고향을 잃었습니다. 옛 녹산동의 모습은 녹산 고향동산에 남아 있습니다. 각 마을들이 지녀온 문화와 역사, 이웃들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시작됩니다. 공항 건설로 사라지게 될 가덕도 마을의 흔적 역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화재 보호구역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또 기록에 남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주민 기획의 공간에는 뭐 전체적으로 가덕도 문화라든지 또 삶의 터전의 그런 부분도 함께 취합해가지고 그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덕도 남단 대항마을 주변으로는 산을 깎아 터미널 등을 짓고 바다를 매립해 활주로가 놓입니다. 또 눌차를 비롯해 천성 등에는 에어시티가 들어서게 돼 기존 마을의 흔적은 찾기 어려워집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과 100년이 넘은 대구잡이 전통, 일제강점기 일본군 사령부 흔적들도 모두 사라집니다. 가덕도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고향을 잃은 주민들의 상실감도 달래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녹산 고향동산의 경우 관리 주체를 찾지 못하는 등 수년간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녹산의 고향동산도 주민들 협의체에서 이제 운영이 좀 잘 되고 있는 부분인데 가덕도 고향의 동산이 조성될 때 국토부라든지 부산시 그리고 강서구가 협의를 잘해서 원만하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한편 주민들은 가덕도 고향동산을 가덕도가 내려다 보이는 성북동 삼박봉 일대에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BTV 뉴스로 인한 지역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전해드리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 시간입니다. 지난 7월 BTV 뉴스는 당장 이전이 필요한 수원의 한 장애인 야간학교의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비용 부족으로 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수원시 지역사회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모금운동에 시민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시 오목천동에 있는 새벽빛 장애인 야간학교. 장애인을 위한 평생 교육기관으로 7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협소하고 오래된 내부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보조기구를 이용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휠체어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공간이 좁습니다. 다행히 학교 측은 최근 넓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수원시내 한 병원이 병원 건물 안에 지금보다 2배 넓은 공간을 장애인 야간학교에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이사를 하기도 쉽진 않습니다. 새 공간을 수리하고 교보제 등을 구입하려면 7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원시에서도 저희 요구를 받아들여서 보증금까지 마련해 줬는데 우리가 이사갈 곳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바닥도 안 깔려 있고 천장도 전선줄이 내려와 있고 근데 저희가 공사비는 없어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수원시 지역사회는 장애인 야간학교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와 수원경실련, 수원FC가 업무 협약을 맺고 새벽빛 장애인 야간학교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지난 8월부터 시작한 겁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좀 더 쾌적하고 넓은 곳으로 보완하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장애인 평생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래 제정까지 저희가 함께 동참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금이 시작되자 시민들도 적극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기부 행렬이 이어지면서 개인과 단체를 합해 모금 건수는 800건을 넘어섰습니다. 저희가 좀 그런 거를 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모금을. 그렇게 해서 십시일반으로 지금 저희가 그래도 많이 모금을 했습니다. BTV 경기뉴스도 장애인 야간학교 살리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모금 시작 한 달 전인 7월에 새벽빛 장애인 야간학교의 어려움을 취재 보도했고 모금이 시작된 후엔 자막방송을 통해 기부에 참여하는 방법을 지역사회에 알려나갔습니다. 지역 언론과 함께 진행한 모금 활동은 이제 목표 금액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모금액의 한 절반 정도 좀 초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갖고 조금 더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목표하는 기금 조성에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금운동은 10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수원시 자원봉사센터나 수원경실련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성착취물 등을 텔레그램 채널에서 불법 유포하고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채널 이용자 수만 2,8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채널을 시청한 사람들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송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텔레그램 채널 속 영상 목록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는 딥페이크 영상과 불법 촬영물, 아동 성착취물들이 버젓이 공유됩니다. 부산경찰청은 30일 성착취 영상물을 수집해 텔레그램에서 유포 판매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2022년 7월경부터 해외 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본인이 개설한 그 채널에다가 업로드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했고요. 회원과 비회원을 비롯해 몰카, VIP 등 A씨가 개설한 채널만 7개, 1,600건의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풀었는데 구매, 시청한 이들만 2,800명이 넘습니다. A씨는 입장료 명목으로 유료 회원들에게 2에서 10만 원씩 받아 챙겼고 확인된 범죄 수익금만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주로 자료는 해외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다운받은 거라든지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뭐 N번방이나 이런 자료들을 전부 뭐 회원방, 비회원방으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업로드해서 회원비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SNS로 모집한 회원들에게 해외 IP 우회로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신고나 차단을 대비한 백업 채널도 운영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하는 한편 피의자가 운영한 채널에 참여해 구매,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증거 자료를 확보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3월 말까지 관련 TF팀을 꾸려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를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동래구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는 심각한 주차난입니다. 주차면 확보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여건 속에서 사용하지 않는 땅을 주차장으로 개방한 주민도 있습니다. 최현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래구 충렬사 인근 장준용 구청장이 주차장 담당 부서와 방치된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충렬사 방문객의 주차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량을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 주차 위반이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교통도 많이 막히고 이래서 이 부지를 사서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만들어주든지 해서라도. 실제로 동래구의 심각한 주차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동래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10만 1,300여 대. 하지만 공영, 민영 주차장을 포함한 전체 주차면 수는 7만 1,600면에 그칩니다. 여기에 관광객 등 외지인 주차 수요를 더하면 주차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 공간을 늘리고 싶어도 치솟은 땅값이 걸림돌입니다. 동래구에서 한 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억여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온천동 빌라 밀집 지역에 쓰지 않는 땅을 무료 주차장으로 내놓은 주민도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 우려도 생기자 선뜻 마음을 먹은 건데 24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구청에서 저렇게 민원들을 위해서 저렇게 발벗고 나서는 걸 보니까 그냥 노는 땅이니까 그냥 줘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렇게 준 거예요. 별 의도는 없습니다. 매번 주차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동래구도 이번 부지 무상사용 협약 사례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 하나의 해법을 마련했습니다. 주변에 주민들께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데 저는 그 고마움을 그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기한 개방에는 어려움이 있어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등과 같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광입니다. 부산 지역 지방의회 2년차 입법 실적을 살펴본 결과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기초의원이 1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는 의회 운영이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도 상당수 있어 입법 활동 실적은 더욱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9대 부산 지역 지방의회의 2년차 조례 발의 현황입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합친 지방의원 수는 모두 230명. 지난 1년간 한 명당 4.14건의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시의회는 한 명당 6.44건, 구군의회는 3.53건 꼴입니다. 시의회의 경우 조례 미발의 의원은 없었으나
기초의회에서는 11명이나 됐습니다. 지난 1년간 조례 미발의 의원은 금정구를 포함한 5개의 의회에서 각각 1명, 동래구 2명, 해운대구 4명입니다. 이 중 해운대 구의원 2명은 2년 동안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 시의회는 대부분 공동 발의 형태로 진행되지만 기초의회의 경우 대표 발의자 이름만 달리해서 발의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숫자는 더 낮아집니다. 의회 운영 조례를 제외했을 때 지난 1년간 시의원 1인당 발의 조례는 6.38건, 기초의회는 의원당 2.85건으로 낮아지고 미발의 의원은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초의회별 미발의 의원은 해운대 구의회가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고 북구와 동래구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일부 개정 중에도 뭐 의미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으나 또 상당수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해야 될 개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원 발의 수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높게 좀 평가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산경실련은 지방의회가 의정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 정당에 지방선거 공천 시 부실 입법 의원을 배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부산시의회는 50만 원, 대부분의 기초의회는 매월 40만 원의 의정 활동비를 각각 인상했습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달 25일부터 3일간 동래 원예고등학교 등지에서 열린 전국 영농학생 축제에서 금상 1개와 은상 1개, 동상 4개 등 6개 상을 획득했습니다. 동래 원예고에서는 식물자원 종목에서 3학년 김아란 학생이 금상을, 식품가공에서 1학년 허윤성 학생이 은상을 차지했고 애견미용 종목에서 세연고 2학년 최준혁 학생이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1, 2학년이 좋은 성적을 거둬 교육청은 내년 대회 전망도 밝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